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타투팔레 제 7판례 해볼 거거든요. 제 7판례가 그거잖아요. 파라미터 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 요거 파라미터 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 일단 요거 설명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파라미터 발명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명세서 기재 요건 설명한 다음에 파라미터 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파라미터 발명이 뭐냐면요. 여기 파라미터 발명 보시면 모든 기본서마다 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판례가 판시한 거니까. 파라미터 발명이라는 게 뭐냐면 새롭게 창작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값을 이용해서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발명의 구성 요소를 특정한 발명, 이걸 말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파라미터라는 말 자체가 뭔 말이냐면 파라미터라는 말 자체가 변수예요. 변수가 여러분들 뭐예요? x, y, z 이런 게 이제 변수잖아요. 아시겠죠? 파라미터 발명이란 거는 그 변수에 대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발명자가 그 새로운 파라미터를 만들어냈어요. 아시겠죠? 그런 거를 청구하겠다 기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파라미터 발명이에요. 됐죠?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발명자예요. 그리고 제가 발명자여가지고 제 이름을 따가지고 1제용이라는 단위를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1제용이라는 단위는 뭐냐면 요거는 온도분의 에너지를 나타난 거야. 뭐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1제용이라는 단위는 온도분의 에너지야. 이거를 원래 있는 단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발명자가 만든 단위잖아요.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왜 하냐면요. 그 발명자가 이제 그 자신의 발명을 더 용이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발명하는 거는 온도 대비 에너지가 높은 물질을 만들어낸 거여가지고 그걸 표현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런 단위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단위를 만들어낸 거가 이제 대표적인 파라미터 발명이에요. 그런 거를 청구항에다 기지를 하면 이게 파라미터 발명이 되는 거예요. 됐죠? 아시겠죠? 새롭게 창작한 단위,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값을 이용해서 그렇구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파라미터라는 게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용해가지고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발명을 말한다. 아시겠죠? 이게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발명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청구항에다 기재하면 그냥 파라미터 발명의 그런 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파라미터라는 말 자체가 변수예요. 변수. 아시겠죠? 변수라는 게 뭐냐면 x, y, z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힘을 말하는 파라미터는 뭐예요? 뉴턴이 있잖아요. 아시겠죠? 이런 게 파라미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압력을 말하는 파라미터는 뭐가 있어요? 바가 있잖아요.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파라미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런 거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그런 거가 이제 특징이 되면 이제 파라미터 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린 게 이런 것처럼 그 발명자가 그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냈어요. 그걸 이제 청구한 기재를 하면 파라미터 발명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으로 새롭게 단위를 안 만들어낸 것도 파라미터 발명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그 발명자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단지에서는 원래 이런 단위를 썼었어. 아시겠죠? 이런 단위를 썼어가지고 이게 편해. 이렇게 쓰는 게 편해. 이래서 그냥 그 그래서 그냥 쓸 수도 있어요. 압력의 단위를 뭐 종이에 쓰는 것처럼 바 안 쓰고 다른 압력 단위를 쓸 수도 있고요. 왜냐면 우리 연구 단지에서는 이렇게 종류에 많이 했었어.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많이 했었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청구하겠다 기재를 하면 파라미터 발명이에요. 됐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됐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새롭게 창작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값. 요 어떤 그 값들이 있구나. 새롭게 창작한 이런 값들이 있구나. 그걸 이용해가지고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복수의 변수의 상관관계?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1제용은 온도분의 에너지잖아요. 복수의 변수 뭐예요? 온도랑 에너지가 복수의 변수잖아요. 상관관계는 뭐예요? 온도분의 에너지잖아요. 온도를 나눈 거잖아요. 이게 상관관계잖아요. 저 복수의 변수가 뭔지 알고 상관관계 이제 뭔 말인지 알았겠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했다는 게 뭔 말이에요? 청구하겠다 이걸 적어 넣으면 그냥 파라미터 발명이에요. 됐죠? 이게 파라미터 발명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2조 3항 1호를 판단해 볼게요.
42조 3항 1호는 뭐냐면 이제 명세서 기재 요건 중에서 기재불비 관련된 건데 발명의 설명 중에서 발명의 설명은 당업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된다. 요거거든요. 됐죠? 요거인데 요거 취지가 뭐냐면요. 요거 이제 제가 각주에서 적어놨는데 발명의 설명 이율 배반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특허 제도는 뭐예요, 여러분들? 특허 제도는 우리가 독점권을 줄 테니까 공개를 해줘 이거잖아요. 독점권을 줄 테니까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발명자는 웬만하면 공개를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독점권 줄 테니까 공개를 해줘. 이게 특허 제도인 거예요. 그러면 공개를 하려면 뭘로 공개를 해요? 명세서로 공개를 하잖아요. 명세서로 공개를 하니까 명세서를 잘 써놔야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써놔야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발명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이제 청구만 하고 그 발명 설명에는 좀 대충 적어놔가지고 당업자들이 이해를 못하게 그렇게 하고 권리만 가질래 이렇게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게 42조 3항 1호예요. 됐죠? 이런 걸 발명 설명 이율 배반성이라고 하는 거고, 됐죠? 그래가지고 판단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당업자가 출원식 기술 상식으로 봐가지고 과도한 실험이나 특별한 지식을 부과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을 정도, 아시겠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거 발명의 기술 분야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 재현의 정도가 여기서 중요한 건 재현이에요. 물건 발명 인지랑 화학 발명 인지랑 따라 가지고 재현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당업자 있잖아요. 당업자 수준이 여기 당업자 통상기술자가 당업자 수준이 어떻게 됐냐면요. 첫 번째로 전기전자가 제일 높아요. 됐죠? 그 다음 기계가 높아요. 그 다음 화학바이오는 제일 낮아요. 수준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화학바이오 명세서는 잘 써놔야 당업자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써야 되는 거예요, 화학바이오는. 그러니까 데이터도 기재를 하고 표도 기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42조 탐방 이런 거 무조건 나와요. 됐죠? 그리고 기계 분야에서는 화학 분야보다는 완화가 된 거잖아요. 아시겠죠? 기계 분야에서는 화학 분야보다는 완화가 된 걸로 이제 명세서를 기재를 해요. 아시겠죠? 데이터 기재 안 해도 그 기재불비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됐죠? 이런 전기전자, 기계, 화학바이오 이 당업자 수준이 이렇게 돼가지고 명세서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계 분야가 물건 발명이고 화학바이오 분야가 화학 발명이잖아요. 기계 발명부터 볼게요. 물건 발명인 경우 물건 발명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재현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물건 자체를 사용할 수 있고, 보시면 효과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만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표현을 잘 외워도 돼요. 효과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이런 스프링 장치를 스프링 장치라는 물건을 발명을 했단 말이에요. 물건을 발명을 하고, 여러분들 이 물건을 보면 데이터 기재 안 하고 표로 만들어서 막 무슨 기재 안 해도 딱 보면 요거는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누르면 위치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이게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당업자 수준이 그렇게 낮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기재를 하는 게 효과 발생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화학 발명 볼게요. 화학 발명에서는 여러분 화학은 실험의 과학이잖아요. 실험의 과학이니까 어떻게 기재되냐면 효과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물건 발명에서는 뭐였어요? 효과 발생 예측할 수 있을 정도. 여기는 뭐예요? 효과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건 뭐냐면요. 표를 기재하고 데이터를 기재하고 무슨 그래프를 기재하고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물질을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생긴 물질을 만들어냈어요. 요게 뭐 항암 치료제예요. 근데 제가 항암 치료제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잖아요. 안 믿을 거니까 이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보니까 뭐 항암 효과가 증가를 하고 뭐 표가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걸 기재를 해줘야, 입증을 해줘야 우리가 42조 3항 1호를 거절이를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화학 분야에서는. 왜 그래요? 화학 분야에서는 당업자 수준이 낮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화학 분야에서는 요게 여러분들 딱 보게도 이게 항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모르는 걸 유식한 말로 화학 분야에서는 당업자 수준이 낮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아까 그 스프링 같은 거는 여러분 딱 보면 요거는 위치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단이구나 알잖아요. 아는 거를 그 유식한 말로 당업자 수준이 낮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기계 분야에서는 효과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화학 분야에서는 효과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 거고, 효과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게 뭐예요? 데이터 기재하고 막 표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효과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거예요. 됐죠? 재현의 정도가 그렇게 달라요.
우리가 이제 42조 3항 1호 하는데 재현의 정도가 물건 발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과 발생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거고, 화학 발명에서는 효과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우리가 42조 3항 1호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파라미터 발명의 42조 3항 1호예요. 파라미터 발명이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냥 변수를 청구항에 기재하면 파라미터 발명이 되는 거거든요. 됐죠? 변수를 청구항에 기재하면 파라미터 발명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물건 발명이에요, 화학 발명이에요? 물건 발명일 때도 있고 화학 발명일 때도 있어요. 됐죠? 그럼 물건 발명대로 파라미터 발명이 물건 발명이면 물건 발명 법리대로 풀면 되고, 화학 발명이면 화학 발명 법리대로 풀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 판시에서 판시한 거 뭐냐면 화학 발명의 특유한 법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발명이면 물건 발명 법리 플러스 파라미터 발명 법리인 거고, 화학 발명이면 화학 발명 법리 플러스 파라미터 발명 법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 판례 나온 거 청구항 봤더니 이게 물건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화학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판례에서 판시한 것도 화학 분야도 기재를 하고 물건 분야도 법리를 판시했어요. 이렇게. 화학 발명의 경우에도 요것도 판시를 한 거고, 물건 발명의 경우에도 판례를 판시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그 파라미터 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이잖아요. 파라미터 발명이 뭐 여러 가지 보시면 위와 같은 법리는 파라미터 발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아시겠죠? 물건 발명이 파라미터 발명인 경우에는 물건 발명 법리대로 적용되고, 화학 발명이 파라미터 발명인 경우에는 화학 발명 법리가 적용되고, 다만 파라미터 발명 플러스 고려해야 될 요소가 여기 있다라고 판시를 해준 거예요. 발명자가 창작에 관련해서 창작하거나 보시면 관용 파라미터를 새롭게 구성한 파라미터를 사용한 발명은, 아시겠죠?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거 1제용 있잖아요. 그건 발명자가 창작한 파라미터고, 관용 파라미터도 쓸 수 있어요. 그것도 파라미터 발명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 파라미터 사용 발명은 선행 발명들을 찾기 어려워서 신규성, 진보성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꼼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일부러 어려운 파라미터를 청구항에다 기재를 하는 거예요. 생소한 파라미터를. 아시겠죠? 압력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바를 쓰잖아요. 바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압력의 단위를 그냥 파라미터로 청구항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종래 기술이랑 내가 추론한 기술이랑 이걸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비교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심사관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등록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무효사유가 있게 등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신규성, 진보성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그 말인 거예요. 비교가 어려우니까 꼼수로 해가지고 등록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꼼수로 많이 쓰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발명자 외에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없고, 왜냐하면 제가 파라미터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발명자 외에는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없잖아요. 아시겠죠? 파라미터의 구현 요건을 맞추기도 쉽지 않아.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만들어낸 파라미터 있잖아요. 그거는 온도분의 에너지였는데, 누가 온도랑 에너지랑 이걸 데이터를 만들어낸 표가 누가 있을 거예요. 됐죠? 만약에 이런 파라미터를 구현 조건이 이 사람만 만들어낸 거지,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지, 종래 기술을 찾으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가지고 신규성, 진보성이 잘 인정될 수도 있는 거고, 따라서 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은 위와 같은 파라미터 고유의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지식이나 과도한 실험이나 특별한 지식 부과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그냥 요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판시를 한 건데, 명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을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런 고려 요소도 우리가 참작을 해봐야 된다. 파라미터 발명의 경우에 특수성이 있으니까라고 이제 역사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려 요소가 뭐가 되냐면, 파라미터 발명의 의의, 기술적 의미, 파라미터를 만족하는 물의 제조 방법, 파라미터에 관련된 변수들의 측정 방법, 조건 기구. 그러니까 이렇게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변수들을 조작을 한 게 파라미터 발명인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파라미터 발명의 기술적 의의, 물의 제조 방법, 변수들의 측정 방법, 만족하는 예와 만족하지 않는 예, 쭉쭉쭉쭉 해가지고 모두 대표적인 고려 요소일 뿐이고,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판단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아까 요 판단 기준,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을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시간성을 따져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 발명에서 명세서의 실시가능 요건의 충족 여부는 쭉쭉쭉 이런 구성 요소를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그 구성 요 고려 요소들 있잖아요. 요거 두 문제 따서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 고려 요소 중에서 판례가 판시한 게 요 세 가지밖에 사원 포섭을 안 해줬거든요. 판례가 아시겠죠? 이 세 가지만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여기 파라미터 발명의 기술적 의미 요거 사원 포섭 해줬고요. 판례가 그 다음에 물의 제조 방법 요거 확인해줬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만족하는 CC에 만족하지 않는 비교에 요 세 가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보시면 파라미터 발명의 기술적 의미가 있는지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 발명의 기술적 의미가 있는 거 있고 기술적 의미가 없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파라미터 발명의 기술적 의미가 있는 건 뭐예요? 제가 발명자거든요. 제가 발명자인데 나는 요런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우리 발명을 특정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난 요렇게 청구항을 작성할 수밖에 없어. 요런 게 이제 파라미터 발명의 기술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꼼수 써가지고 신규성, 진보성, 왜냐하면 심사관이 이거 대비하기 어렵게 하려고 내가 새로운 파라미터를 쓴 건데 그거는 기술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법원에서 판단해보기에는 파라미터 발명이 새로운 파라미터로 보기가 어렵대요. 기술적 의미가 없대요. 됐죠? 기술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일단은. 그리고 파라미터를 만족하는 물의 제조 방법 및 확인 방법,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청구하겠다가 만약에 1억 도를 견디는 물질 이렇게 써놨어요. 아시겠죠? 1억 도는 견디는 물질 이렇게 써놓으면 1억 도에 견디는 물질이면 당연히 특허성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는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내가 어떤 물질을 만들고 그 물질의 효과가 1억 도를 견디는 물질이야 라고 쓰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데 그냥 1억 도를 견디는 물질이면 그 제조 방법을 안 적어놨으면 그 누가 어떻게 실수할 수 있어요? 당업자가 그걸 어떻게 실시할 수 있어요? 됐죠? 여기 보시면 특정 제조 방법을 만드는 물건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조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건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조 방법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어떤 제조 방법이든 파라미터를 만족하는 물건은 효과를 가진다. 어떤 제조 방법이든 1억 도를 넘기는 물질은 당연히 효과를 가지잖아요. 그거 누가 몰라요. 아시죠? 근데 그 물건을 가지는 물질 제조 방법을 잘 적어놔야지. 됐죠? 근데 제조 방법을 잘 적어놓지 않았대요. 그리고 CC와 비교에 요거 있잖아요. 파라미터에서 포함되는 조합의 수는 엄청 많았대요. 요 발명에서. 근데 CC와 비교에는 7개밖에 없었대요. 이 명세서 쓸 때 본원 발명이 우리 발명이 적용이 된 걸 CC에라고 하고요. 우리 발명이 적용되지 않은 걸 비교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명세서 쓰면서 CC에는 좋고 비교에는 안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 발명의 CC에는 뭐 특허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요. 그걸 CC랑 비교에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청구항이 기재한 파라미터에서 조합의 가지수는 많았지만 CC와 비교에는 7개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그렇게 쓰면 누가 당업자가 재현할 수 있어. 아시겠죠? 효과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7개밖에 없는데 CC와 비교가 7개밖에 없는데. 됐죠? 이 세 가지만 사업포섭 해줬거든요. 이 판례에서. 판례가 판시하는 게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세 가지만 사업포섭 해줬으니까 요거 세 가지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는 두 문제 따서 외워주면서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요거 그 탑10 판례이기도 하고 또 이제 변호사 협회에서 평석이 판례 평석이 있는 판례거든요. 이게 중요한 판례예요. 그러니까 요거 올해 제일 중요한 판례니까 요거 잘 외워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